안녕하세요.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뭐 연휴 시작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, 뭐 토요일, 일요일 원래는 쉬는 날이긴 하지만은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추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편히들 쉬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사실 뭐그 사무실에 나와서 그 일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, 어,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휴식 시간이고, 뭐, 그래서, 그러니까 연휴를 준비를 하고, 그 명절을 준비를 하고, 뭐 그런데 신경들을 쓰실지 모르겠지만은,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을 하는 것과는, 아니,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, 시간이 그 뭐 예전에 그저 전지현하고 뭐 이렇게 나온 별에서 온 거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것처럼 시간이 업무적으로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지된 상태가 연결이 되는 시점이 어, 연휴가 끝나고 다시 뭐 전부 다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시점까지인데, 그 사이에 저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 시간 한 5일 동안은 어떠한 뭐 사람들과 컨택을 할 필요도 없고, 그리고 그렇게 컨택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준비를 하는 데에 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 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어,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좀 할까 싶습니다. 여전히 오늘도 준비를 하는 게 국감과 관련된 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이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국감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뭐 상임위 단위로 해서 국감이 진행이 되면은 질의를 하는 게 뭐 여러 의원들이 뭐 통상적으로 제가 숫자를 보니까 한 20여 명 이렇게 그 상임위별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안 되죠. 많은 시간을 감지를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정말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위주로 해서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, 그 국감에서 쓸 수 있는 질의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, 그거는 또그 소감 부서에서 그 정부 기관에서 해당이 되는 쪽의 질의도 있지만은 그 정인으로 내세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어, 어쨌든 국감에서 그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를 통해서 그 녹화가 될 거고 아니면은 생방으로 이렇게 어, 전달이 될 수가 있는데,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, 그리고 어, 나이가 뭐그 어리다 손 치더라도 약간의 판단력만 있으면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질의 내용들을 위주로 그 5분에서 7분 또는 뭐 마이크 꺼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따지면은 한 10분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,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가 서면 질의로 자료 제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따로 제공을
해드리려고 뭐 학문대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거의 다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휴식 시간이긴 하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. 자료를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내용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,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기가 차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전개가 됐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그런 자료들을, 기록물들을 엄청나게 남겨준 그들한테 현 시점에서 이게 감사하다라고 또 표현을 하면은 요 감사하다는 말만 듣고서 모 집단에서는 또 뭐라고 두둔을 하니 뭐라고 감사한다고 옹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싸움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게 어, 너무나 많아서 나름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데 아주 뭐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그쪽에 좀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줄고 써왔던 거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뭐 여전히 느끼는 거는 끼는 짓들을 정말 해놔놓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게 떳떳한지 아니면은 뭐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모든 그 기록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공지사항 내용들이잖아요. 공지사항이 개혁회의는 2024년 1월 달에 거래소 관련된 그거 하나가 최종 공지사항이고, 나머지 관련되는 내용들로 보면은 2023년 10월 달, 10월 뭐 27일인가?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정도의 날짜에 공지사항이 올라온 거 외에는 없어요. 그리고 이게 홍보를 하거나 하는 거에 잘못된 내용들을 내보내지 말라는 그런 경고 또는 워닝, 아니, 그, 제가 보시면 주의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도 그 예전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마다 한 번씩 그게 올라왔었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영상이든 글로든 어떤 것도 내보내지를 않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9월 오늘 14일이잖아요. 그러면은 도대체 아, 이것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드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줌을 통해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재단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달라. 좀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. 그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식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쪽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. 뭔가가 있었으면은 어떠한 식으로든 공지를 통해서든 뭐든 좀 올라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KOK
파운데이션의 홈페이지까지 탈취를 해간 거잖아요. 분명한 거는, 그거는 전 재단 이사장이 그 접근 권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그 접근 권한이라는 건 결국에는 비밀번호죠. 비밀번호를 오픈한 적이 없는데, 그리고 그 강영규라는 사무총장이 그 1월 말부로 관두고 2월 달, 그때는 이미 이 사람은 그 비번까지도 바꿔놓은 상태예요. 그런데 비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그네들이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서 토마스 프레이가 새로운 이사장이 됐다는 그런 내용까지 띄우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 작당들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. 그거는 가장 쉬운 거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 말씀드렸죠. 저 홈페이지를, 만들 때 접촉을 이사장이 했겠어요? 사무총장이 했겠죠. 그러니까 그거를,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제작자 쪽에 뭐 내가, 어, 그 비번을 잊어버렸다. 이니셜로 해달라. 초기화해달라.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뭐 그쪽에다가 바쳤을 수도 있죠. 그거 말고는 뭐 어떻게 비번을 바꿔놨는데 그 비번이라는 게 적어도 그 소위 말해서 뭐 박사 정도의 그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,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비번을 오죽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? 근데도 거기에 홈페이지가 저쪽으로 그냥 넘어갔다. 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도 기가 차는 내용들 제가 이전에 많이 보여드렸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,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공분을 느낄 수 있도록, 그래서 수사기관이든 관련 기관이 제대로 이 내용, 이 사건, 이 피해가 왜 발생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도록, 모두가 감시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. 결국에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,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예치를 한, 스테이킹을 한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.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, 그러면 그 자체의 행위가 뭐에 해당이 되느냐? 바로, 어, 그 스테이킹에 해당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라고 한 게 결국에는 불송치 사유예요.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도식화해가지고 다 그 설명을 해가지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도 않는 암호화폐 추적기라는 거 한번 돌려보고 불송치를 딱 때렸다. 그것도 불송치 시점과 피의자 그 출석 조사 시점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2주 이내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종결을 하고 싶어서 불송치를 했는데, 근데 거기에서 검찰에서 검토를 해보고서 재수사를 하라고 내려보냈잖아요. 이게 제가 시스템적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뭐 된다라고 보는 게, 수사관이 4번 1년 동안 교체가 되고 4번이면은 3개월 단위로 바뀌었고, 수사 기록을 업무 인수 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서적으로만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서 그거를 업무 인수 인계했을 때 스스로도 잘 모르는데
그거를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은 얼만큼의 업무 인수인계가 됐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전에 뭐 대표 고발자인 제가 가서 진술을 한 내용, 제출한 자료, 뭐 심지어는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PPT 자료를 PT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내용,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봤을까? 근데 딸랑 뭐 그 업무 인수인계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 담당자가 변경이 되고 나서 담당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수사권 종결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그 이쪽과 관련된 사건들이 모여 있는 우선경찰청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수사 의지가 아예 없다는 거지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뒷돈 받아 치먹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. 루머긴 하지만은 저는 그게 신빙성이 되게 크다라고 봐요. 뭐 검찰, 수사기관, 뭐 이런 쪽도 그 임갈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처럼 뭐 검사로 있으면서 그런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것만 다루다가 변호사로 그 전환을 한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상대로 그 변호를 하느냐. 사기꾼들을 상대로 변호를 하는 일도 한다고 하는데, 강남 일대, 테헤란로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우죽순으로 있다라고 해요.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뿌렸다는 루머가 있어요. 저는 루머라고 분명히 용어를 썼어요. 소문이 있다 이거예요. 근데 이게 루머로서 끝났을까? 루머로 끝난 내용일까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. 왜? 범죄자들은 이게 돈을 뿌린다는 게 불법이잖아요. 그러면 돈을 갈취를 한 것도 불법적으로 갈취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3조 원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30억, 300억이라고 해도 그게 돈일까요? 자기들이 여기에서 자유롭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게 돈일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루머로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다라고 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일종의 뭐 수단이죠. 그 방호벽을 좀 치자, 배리어를 좀 치자. 그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도록. 그리고 우리는 상대가 어떠한 변호사를 엄청난 돈을 쓰고 뭐라 그러죠? 정관 예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관 예우의, 에, 정관 예우를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, 어, 법인이, 법률법인이 그렇게 사건을 수임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. 거기는 어,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참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악의 무리들을 변호를 해서 돈을 버는 악의 수호자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. 그러면은 그 악의 수호자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이죠. 그러면은 우리 또 그에 대해서 한번 싸움을 걸어봐야죠. 그리고
생피를 줘야 되고,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그, 어, 알리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좀 해야 돼요. 근데 뭐 아주 갑작스럽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가지고 검찰로 넘긴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 실제로 상대 법인이 그 법무법인이 누구였는지를 그것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경찰이 경찰의 능력이라는 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뭐 지금까지 저희 사건을 놓고서만 봤을 때 1년에 4번 바뀌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뀐 사람이 마지막에 담당한 사람이 한 3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3개월 정도의 수사를 제대로 하고서 불송치를 했을까? 그 불송치 사유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. 이 행안위 쪽은. 그 이유는 뭐 자세한 내용들, 이게 상식적으로,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고서 불송치를 했다는 것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시고 내일은 제가 그 줌을 일요일이고 해서 하지 않고 월요일은 어떨까 싶어요. 뭐 웬만하면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참여도가 극히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그 결정을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해도 무방, 뭐 안 해도 무방한데 어차피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쉬는 시간에 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어, 그때 상황 봐가면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큰 내용은 없는데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으로 그 준비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지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엊그제 올렸던 영상 앞부분, 뒷부분까지 다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앞부분은 반드시 좀 들으시라. 거기에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알아야 될 내용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제가 뭐 이런 부탁까지 굳이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기는 한데 어쨌든 어, 음, 그 내용을 좀 아시면은 명절을 맞이해서 소개한 뭐 친지, 가족들, 뭐 가까운 지인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사기친 게 아니다. 뭐 대부분 그냥 사기라고 이야기하죠.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하는데 이용을 하실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.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상으로 오늘 주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